여러분은 성인 자녀와 대화하다가 실수한 적 없으신가요? 아무 의도 없이 건넨 말 한마디가 돌아오는 연락을 멈추게 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저는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뜨끔합니다. 그날 저는 제 딸 집에 예고 없이 갔습니다. 가까운데 볼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딸 얼굴도 보고 손주도 보려고요.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한번 안아주고 싶고 고기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문을 열자 딸은 당황한 얼굴이었고 사위는 멀찌감치 인사만 하더군요. 분위기가 어색하다고 느낀 순간 딸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꼭 전화 좀 해줘. 우리 오늘 약속 있어서.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딸 집 근처에 갈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그저 반가운 마음 하나였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침범일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자식들과 멀어진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대화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아이들을 불편하게 만든 적 혹은 괜히 전화를 했나 싶었던 순간들. 그 모든 시작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 자식과 잘 지내는 법, 그리고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한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지혜들에 대해서요. 그날 이후 저는 전화를 걸기 전에 늘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통화해도 될까? 혹시 또 바쁜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전화를 안 하면 내가 외면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 그런 고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생각나면 그냥 전화했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전화가 없어? 너는 엄마 걱정도 안 되냐? 다 키워놨더니 아주 모른 척이구나. 이런 말들이 다정하게 시작한 대화에서 어느새 푸념으로 또 훈계처럼 흘러갔던 적이 많았죠.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자식들에겐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전화 좀 해라는 말 한마디가 넌 날 돌보지 않아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서운해서 그냥 외로워서 툭툭 내뱉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난 엄마가 전화하면 무슨 일 생긴 줄 알아. 괜히 심장이 철렁해져. 그 말을 듣는데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자식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 있어야만 전화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웃으며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자녀와의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말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몰랐고 이 나이에 말을 다시 배워야 하나 싶고 자존심도 살짝 상했죠. 그런데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먹으니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딸이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이렇게 말했어요. 너 또 밥도 안 먹고 일만 하지? 몸 망가진다. 전화도 안 하다가 웬일이냐? 아휴,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죽겠어. 근데요, 그 말들이 딸한테는 잔소리, 압박, 우울함으로 들렸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게나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딸에게 이렇게 시작해 봤어요. 우리 딸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환해진다. 오늘은 그냥 내 생각이 나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요즘 내가 웃는 모습이 상상이 돼서 엄마 기분이 좋아. 처음엔 어색해서 입에 착 붙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끝에 딸이 살짝 웃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달달하게 말해? 그 한마디에 저도 웃었습니다. 아,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그날 통화는 3분도 안 됐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제 마음은 가볍고 환해졌어요. 우리는 가끔
자식은 알아서 부모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여는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딸에게 고마움과 응원을 먼저 말하고 아들에게는 피곤하지 않을 시간대를 골라 짧게 그러나 따뜻하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변화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었어요. 놀랍게도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삶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와의 통화가 짧고 가벼워지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불안해졌습니다. 얘가 요즘 나를 신경 안 쓰는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었고요. 그 시간에 나는 나대로 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다이어리를 하나 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날 해야 할 일과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한마디를 적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오늘은 왜 이렇게 바빠? 라는 말 대신 엄마는 내가 바빠도 자랑스러워라고 말하기.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죠. 나이 70이 넘어서 자식한테 할 말을 연습한다는 게.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 내 마음도 덜 상하고 자식들 반응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젠 자식들과의 통화가 끝나고도 찜찜하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괜히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잘 컸다 우리 애들. 힘든 세상에 저렇게 버티고 사는 것만으로도 기특하지. 내가 걱정하는 대신 응원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그런 말을 내 입으로 꺼낼수록 이상하게 내 자존감도 조금씩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한때는 자식한테 전화 한 통 없으면 이틀을 소갈이하고 카톡 확인창만 열었다 닫았다 하던 내가 이제는 자식 걱정보다 내 하루를 어떻게 잘 보낼까를 더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자식보다 내 일정이 먼저입니다. 통화는 금요일 밤 8시. 그 외의 시간은 내 삶을 위한 시간표로 채우고 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식과 통화하고 나면 마음 한 구석이 꼭 허전했습니다. 괜히 전화했나? 또 말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뒤늦게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통화가 끝나면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자식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푸념을 늘어놓지 않고 그저 잘 지내니 목소리 들으니 좋다 하고 끝내는 것. 그 짧고 가벼운 대화가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그냥 오늘따라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엄마 요즘 허리는 괜찮아요? 오늘 날씨 좋던데 나가셨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으며 말했죠. 엄마는 잘 지내.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고맙다.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용기에서 회복된다는 걸요. 내가 너무 간절한 얼굴로 매달리기보다 그저 따뜻한 등불처럼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어쩌면 성인 자녀에게 가장 든든하고 편안한 부모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를 작은 약속처럼 정해 두었습니다. 그 시간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전화 한 통. 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밥 먹었니? 오늘 하루 어땠어? 엄마는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들 속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걱정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뭔가 힘들어 보이면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아이 봐줄까? 엄마가 대신 알아봐 줄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자꾸 손을 내미는 게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고마운데 그냥 내 얘기 들어주기만 해도 돼. 뭔가 해결해주려고 안 해도 괜찮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내가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 아이에게는 숨막히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나도 젊었을 때 누군가 내 고민을 덜어주려 하기보다 넌 잘할 수 있어.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더 고마웠던 걸. 그래서 이젠 딸이 회사 일로 속상해할 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안다. 그게 참 자랑스럽다. 아들이 육아에 지쳐 푸념을 늘어놓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제 부모가 됐네. 엄마가 널 키웠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자식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무엇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눈빛이 보여요. 그걸 보고 나니 알겠더군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 자신도 존중하며 사는 일. 이젠 저도 제가 애쓰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식대로 잘 살아내고 있다. 그 마음 하나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부터 아이 좀 봐줄 수 있어? 어린이집이 방학이라 잠깐만, 한 달 정도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딱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저귀 이유식 낮잠 울음소리 그리고 무릎 통증. 마음이야 안아주고 싶죠. 그 조그만 손을 잡으면 모든 게 다 녹아내릴 만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넘치는데 체력은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이 한 달만이 결국 몇 년이 되어버리는 걸 주변 친구들에게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처음엔 손주 때문에 생기가 돌다가 결국엔 무릎도 허리도 기운도 다 잃고 나중엔 내 인생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모습까지. 그날 밤 저는 용기 내어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 미안하지만 엄마는 매일은 힘들 것 같아. 대신 주말 하루 정도는 엄마가 맡을게. 근데 그것도 일정 정해서 하자. 엄마도 내 일정이 있으니까. 딸이 처음엔 살짝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하더군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저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지금 나를 지켜낸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손주도 기댈 곳을 잃는 거니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손주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만큼 내 삶도 소중합니다. 사실 처음엔 참 허전했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떠난 뒤로 하루하루가 길고 조용하고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냉장고 안은 여전히 반찬으로 가득했는데 식탁은 혼자 앉으면 그렇게 넓고 썰렁할 수가 없었고요. TV를 켜놓고 있어도 예전처럼 자식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 조용함이 괜히 마음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게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었겠죠. 아, 나는 이제 혼자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끝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이 허전함, 사실은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거 아닐까? 자식들이 떠난 자리에 그동안 미뤄뒀던 내 시간, 내 관심, 내 즐거움이 살며시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생긴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씩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동네 도서관에서 시 낭송 수업에 나갔고요. 금요일엔 노인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커피를 내리며 작은 음악을 틀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의 쇼타임이구나. 어릴 적엔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중년엔 가장으로 엄마로 살아가느라 나를 돌볼 틈이 없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박영숙이라는 사람으로 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독립하자 자식들도 훨씬 편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매번 전화 끝에 밥 잘 챙겨 먹어라, 건강 챙겨라, 힘들면 말하고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는데
이젠 그냥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내 인생 응원할게. 그렇게만 말해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 그게 자식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메시지더라고요. 물론 언제나 괜찮은 건 아니에요. 불쑥불쑥 외로움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자식 생일 같은 날, 예전엔 우리 집이 북적였는데 지금은 조용하기만 하죠. 그럴 땐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 조용히 산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외로운 건 잘못 살았다는 뜻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인정해 줍니다. 그래, 오늘은 조금 쓸쓸하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외로운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감정을 흘려보내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연락이 없으면 삐지고 만나도 빨리 헤어지면 서운하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밤새 뒤척이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반응에 상처받지 않아도 나는 내가 만든 하루 안에서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식이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웠던 거구나. 이제는 제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오랜 시간 자식 곁에 서려고 애썼습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안부를 강요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붙어 있어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적당히 떨어져야 따뜻한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믿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란 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건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할 인생 기술입니다.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말투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자식도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빈둥지는 텅 빈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채워갈 수 있는 인생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어. 너도 내 삶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 우린 서로 따로 살아도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만은 꼭 닿아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한 단 하나의 원칙, 그건 바로 내 자식을 먼저 존중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우리는 끝까지 따뜻한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혹시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 멀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늦은 법도 틀린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건강하고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